전하, 기력을 회복하는 약입니다. 드시옵소서.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평화롭게 용상을 지키다 자연사했다는 지루하고도 안일한 역사를 믿고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선의 젊은 왕들, 즉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요절했던 왕들의 충격적인 사인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궁궐 내부에서 행해진 느린 독살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조선 왕들의 단명 뒤에는 피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나 병약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은 왕실 내부의 가장 은밀한 처방전 속에서 진행된 끔찍한 화학작용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감춰져온 왕실 건강 기록의 배신. 오늘 우리는 현미경을 들이대어 인종, 예종, 효종까지 이 단명한 왕들이 생명을 지켜야 할 보약 속에서 어떻게 비소와 수은이라는 중금속 독을 섭취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폭로할 것입니다. 왕의 건강은 곧 국력 그리고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실은 어의와 내의원이라는 당대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의는 왕의 숨소리 하나 땀 한 방울까지 기록하고 처방해야 했으며 그들의 임무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왕의 처방은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어의들은 왕의 만족을 위해, 특히 기력이 쇠하거나 정통성이 불안한 왕들을 위해 최고의 효능을 가진 극약 처방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십시오. 단종은 17세, 예종은 19세, 인종은 3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왕들의 짧은 생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왕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맞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만으로 그들의 죽음 직전 증상이 구토, 설사, 과다출혈로 극단적인 파국을 맞았을까요? 이들이 가장 신뢰했던 그 시스템, 즉 보약이라는 숭고한 이름 아래 왕을 천천히 죽여가는 느린 독이 숨어 있었다는 역설적인 진실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만든 약이 어떻게 독이 되었을까요? 사건은 조선의학의 맹목적인 맹신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왕실은 왕의 장수와 강력한 양기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특히 명나라에서 넘어온 연단술의 영향으로 광물성 약재를 정제한 단약이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이 단약은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해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약재의 핵심 성분이었습니다. 정신 안정과 피부병 치료에 쓰인 주사는 붉은색을 띠는 광물로 순도 높은 수은 화합물이었습니다. 기력을 높인다고 믿었던 일부 광물성 약재에는 비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이 중금속을 단순히 독성이 아니라 약효를 극대화하는 신령한 물질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소량 정제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수은과 비소는 체내에 배출되지 않고 뼈와 장기에 축적되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신경계와 혈액을 파괴하는 느린 독이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왕들은 매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숟가락으로 독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이 느린 독이 바로 왕실의 화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현대 독성학의 현미경 아래에서 분석하여 이 느린 독이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목격할 것입니다. 인종은 즉위 후 8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실록에는 병의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왕의 병이 갑자기 위독하여 구토와 설사가 그치지 않고 종기가 온몸에 돋아났다. 구토, 설사 그리고 전신에 돋아나는 발진. 이는 현대 독성학에서 고농도 비소에 급성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비소 중독은 장 점막을 파괴하여 심각한 위장 증상을 유발하며 피부의 발진을 동반합니다. 인종의 단명은 단순한 병약함이 아니라 느린 독의 축적 상태에서 치명적인 급성 중독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북벌을 꿈꿨던 강인한 왕 효종. 그는 고작 41세의 종기 치료 중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사망합니다. 만성수은 중독은 골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 경향을 높입니다. 어이가 종기에 침을 놓았는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멈추지 않았다. 이 중금속들은 단순히 왕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왕의 정신까지 잠식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말이 남긴 가장 깊은 여운입니다. 만성수은 중독은 신경계를 파괴하여 극심한 편집증, 망상, 비정상적인 신경질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를 매드 해터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조선의 왕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수했던 영조조차도 노년에 이르러 지나친 예민함과 극단적인 분노를 보였고 이는 사도세자를 비극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역시 장기간 축적된 중금속의 광기라는 업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려 복용했던 가장 믿음직한 약이 결국 그들의 수명을 앗아가고 그들의 정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조선 왕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궁궐 내부, 즉 자신의 몸속에 쌓여가는 독에 의해 스스로 파멸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궁궐 내부, 즉 자신의 몸속에 쌓여가는 독에 의해 스스로 파멸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과학적 무지가 낳은 집단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의 치명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강한 약이 곧 좋은 약이라는 맹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지탱해야 한다는 강박이 극약조차도 특효약으로 둔갑시키는 맹신을 낳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불멸을 꿈꿨지만 그 대가로 가장 빠른 죽음을 맞이한 아이러니. 나라를 지탱해야 할 왕들이 스스로 독을 마신 역설. 여러분은 이 조선 왕들의 비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욕망과 맹신이 불러온 파국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과 연결되는 궁녀들의 은밀한 피임법과 낙태의 역사, 조선 왕실의 숨겨진 치정사를 더욱 파격적으로 폭로할 예정입니다. 왕실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처럼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알던 역사는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현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